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문 의원입니다. 우리 사장 예정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모두 발언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선서도 못하고 해서 청문회가 오늘로 연기됐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선서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백경훈 예전장님께서 정말 진솔하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했고, 그리고 지금 계신 우리 청문회 위원님께서 많은 분이 동의를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그 자료 제출 보완을 보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정말 그 자녀, 그러니까 배우자분들이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이 없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리고 그 흔한 안보험, 실비보험이 없다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이제 매매 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니까, 정말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의원이 관련 그 아파트 관련도 얘기를 해줬고, 이런 자료가 있어야 저는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저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이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위원님. 아까 앞서서 사과도 했고 했지만은 좀 사실 부실한 건 인정하잖아요. 자녀하고 배우자의 관련, 재산 관련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사과를 김기환 위원장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또 따로 있으십니까? 거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이제 그랬어야 되는데 저 자료를 좀 부실하게 내고 의원님들이 보기에 좀 미흡하고 답변자라도 그렇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향후에는 이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모든 면에서 좀 더 신중히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사장 예정장님께서는 공기업 부사장으로 계셨잖아요, LH. 네. 그래서 국가기업의 공기업 부사장님으로 계셔서 저는 제주도 이 개발공사 사장 자리가 처음에는 우습게 보이나, 그렇지만 제주도에서는 정말 953명의 현재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 기업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삼다수로 하여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의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 진솔하게 청문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및 보험 가입 내역, 네. 이게 발급을 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인증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인증서라든가 이렇게 하는 전화, 저희 딸아이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리는데, 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금융인증서나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락을 통해서 은행 가서 다시 발급받고, 은행 가서 근데 시간은 그렇게 안 걸리죠. 가서 한 시간 정도 기다리고 이런 거야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회의가 속개가 되어서 제가 자료 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네. 했을 때 만약에 오후 중에 저는 이게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저녁 늦게까지 이게 인사청문회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도민들이 때문에 이렇게 관련 자료가 나오면은 정말 이 부실한 자료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라고 보여지면 거꾸로 예정장님께서 청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 제출이 되는 걸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청문회를 진행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면 되지 않냐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금융 관련은 정말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청문회가 연기되는 게 저는 바람직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해외여행 기록을 한번 그때 보니까는 그때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은 그 자녀분 따님이 그 일본에 갔다 온 거를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 자료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일단 보완 자료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선서를 진행했고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라고 시작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저기 자료를 보니까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가 있거든요. 이거 인터넷이라든지 방문을 할 수 있다, 방문을 하면 나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보다 그래도 기관 증명서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의원들이 이게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 11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잠시만요. 그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서 111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금 다 받아놨거든요. 여기에는 배우자도 계시고 자녀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예, 그 밑에 신원조회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 개인정보 항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출입국 자료, 법무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서류만 있으면 저는 개발공사 측에서 이 서류를 다 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해서 지금 한번 자료 제출을 한번 요구해보고 싶습니다. 그 정말 일본만 갔다 온 건 없는지, 추가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출입국 관리소 증명서를 한번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보완하겠습니다. 네,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도 있고 오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 한번 요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강경원 네. 위원님 정식으로 요청은 네. 제가 해서 좀 하도록 하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제 네. 개인별로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그러면 그것을 자료를 오후 우리 질의할 때까지는 제출 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그 부분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 ESG 경영을 보게 되면은요, 그 기존에 볼 때는 그 이거 보이시죠? 기존 예. ESG 경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걸 보게 되면 이제 사장님 견해가 있고 우측에는 현 개발공사 ESG 경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니 저는 그 견해와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라는 게 보여지는데 이 개발공사에 대한 거를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인데요. 이제 보면 이제 현 개발공사 ESG 경영 추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걸 기존 자료에는 존경하는 임정근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답변 내용에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계획과 그래도 소견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ESG 경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공사를 비롯해서 다른 그런 기업들이 그 플라스틱 그 제품을 생산하면서 초당 2만 개, 분당 100만 개의 플라스틱 제품이 지금 이 시간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ESG 경영에서 어떻게든 플라스틱 제품을 무게를 줄이겠다. 아니면은 지금 뭐 500이 있고 2리터짜리 그 용기가 있으면 뭐 3리터, 4리터짜리를 만들어서 탈플라스틱 정책에 앞장서겠다. 그런 경영의 철학이 들어 있어야 저는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을 들고, 그리고 지금 뭐 알리백 그 관련해 갖고 전 세계가 이슈화합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도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를 수출하게 되면 알리백에 가입을 하게 되면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100%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공사는 저번 업무 보고 때 보니까 뭐 50% 정도 신재생 에너지로 그 추진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런 계획을 통해서 정말 알리백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었고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23페이지 제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재산 내역 이게 좀 부족해서 좀 제출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보니까는 뭐 2배 이상이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차량, 현금, 증권 이렇게 해서 4,134만 7천 원이었는데 지금 8,683만 7천 원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는 또 부채가 9천만 원이 없는 게 또 잡혀 있고 이거는 아파트 이제 나중에 9천만 원을 할부로 한 거. 할부로 해서 9천만 원 부채를 잡은 거네요. 그래서 이게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예금 그래서 자산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해서 9천만 원이 부채가 발생된 건지 저는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정말 보안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아까 김기환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또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아까 뭐 예장자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또 부족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화성 송동 여기 아파트는 동탄 신도시 그리고 진주 충무 여기는 혁신도시 그리고 수원 영동구는 여기 광교 신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차액이 한 3억 3,500만 원이 저는 발생되고 보여지거든요. 이 차액이 뭐냐? 이 아파트를 팔았을 때 합계 금액이 7억 4천만 원 정도거든요. 7억 4천만 원 맞죠? 그리고 기존 아파트를 하는데 썼다라고 보여지게 되면은 이 9천만 원을 빼고 그러면 4억 정도가 아닌가요? 그럼 나머지 차액은 그러니까 예. 차액이라고 하면 예. 매도 금액에서 예. 매입 금액을 뺀 게 차익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매도 금액만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매입 없는 거는 금액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입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주로 이제 계약금은 뭐 본인이 내야 되는 거 대출이 안 되니까 이제 중도금 대출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출 금액을 갚으면서 뭐로 하냐면 좀 임대보증금으로 전화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뭐랄까 자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매도 금액 전체가 곧 매각 차익이다 또는 현금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은 크진 않아요. 대부분 다 대출을 해주고 또 입주할 때 되면 전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들어가지는 않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다 이제 매입 금액을 분양 금액을 빼면 그 자체가 이제 매각 차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예정자님께서가 명의로 했던 건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린 다른 명의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김기환 의원님 이렇게 답변해서 들었던 내용인데 발령시에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분양받은 거죠. 분양받은 거죠. 예, 특별공급으로. 예. 그래서 LH 직원들은 이렇게 다른 데로 발령이 나면 특별공급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네. 지방이전 공공기관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세종의 공무원 그다음에 혁신도시 10개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세종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언론에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낮긴 낮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법상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걸 받으라고 이제 와서 원래는 이제 거주하라고 거기서 거주하라는 측면에서 특별원금 해줬죠.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 모든 그 혁신 도시에서 전부 다 특별원금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혹시나 필요한 건 추가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예, 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문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개발공사 직원들과 관계 공무원 분들이 계신데요. 지난달 2월 업무 보고입니다. 개발공사에서는 우리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게 기여한다는 미션과 그리고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 파트너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매출액 3,522억, 순이억 537억,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런 그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가 아니고 면밀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검증하는 현미경 저는 인사청문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후에서 또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장님. 네. 지금 좀 긴장되시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계속 긴장이 돼요. 이게 지금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모르겠어요. 도민을 대신하고 뭐 대표하고 해서 뭐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틀어진 걸 바로 잡기 위해서 뭔가 제시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지금 역시도 긴장이 됩니다. 아까 뭐 저축하기 전에 존경하는 강봉직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 용기를 하면 3개 용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330리터. 네. 그리고 뭐 500하고 2리터짜리 네. 용기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더 나가면 나중에 그 아까 저기 오전에 탈플라스틱 정책 관련해서 좀 네네.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저 필요 없는 이게 플라스틱 용기에 500을 이렇게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작은 용기에 330을 넣으면 일회용 용품을 이렇게 플라스틱을 너무 이렇게 만드는 거는 거꾸로 좋지 않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2리터를 넘어서 3리터, 4리터 용기를 만들어서 탈플라스틱 정책에 정말 앞장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전에 그 제가 미래환경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탈플라스틱에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세계 자연기금 그리고 호주의 뉴슬 대학 두 개 기관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거 보면은요 2019년입니다. 그 사람이 그 먹는 것 그러니까 2,000개의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램수로 5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태계에 거쳐서 뭐 이런 물 마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뭐 해조류 그런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저는 이제 쓰레기 중에 이제 나중에 재앙이다라고 보여지거든. 해서 개발공사에서도 탈플라스틱 정책 정말 우선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존경하는 현기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그 예정자님께서 도지사와 3월 6일 처음 뵀다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사님하고? 아니 그때 처음 뵀습니다. 그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LH 그 단순 30년의 경력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들어온 건가요? 지사님이랑 저희가 들어온 게 아니고요. 네. 여기 공모 여기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LH의 작년도에 제주개발본부장 제주지사장 하던 친구가 입사 동기인데요. 그 친구가 사실 이제 여기 끝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제주도 좀 많이 제주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제주개발공사에 공모가 떴는데 한번 그 공모해볼 생각 없습니까? 하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그럼 아무런 네, 그 외에는 연구가 없이 예, 공모를 참고요. 했다라는 거죠. 예, 예. 다른 정치적인 그런 거 없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뭐 도지사님 처음 국토부 쪽도 뵀으니까. 그렇고. 예. 네, 좋습니다. 그 31일입니다. 그 우리 지사님께서가 그 기자 간담회에서 약간의 뭐 경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연기를 했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장님께 금융 관련 서류 시간을 떼보니까 정말 하루로 불가능했을 거라고 또 예전장님께서도 그런 동감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사님께서가 도의원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베테랑이고 자료 제출 요구를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그 금융 관련은 정말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연기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이게 보다 보니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보니까 여기 출입국 자료 법무부가 이렇게 있는 데서 거꾸로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거는 예. 일단 그 여기서 띄었고요. 저 위에는 지금 그 띄어서 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부족한 자료는 당일에서 자료 제출 요구로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31일입니다. 저기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나가지고 뭐 시작한 것도 네. 뭐 아니지만은 이제 예정자님께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런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는 그 소통이 어떤 식으로 부족했다는 건가요? 그건 뭐 의회와의 소통의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내정되고 나서 이제 이게 공간적인 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랑 소통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문회 자료 요구 자료가 왔다 해서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뭐 25가지가 처음에 왔거든요. 개인적인 거는 총 62가지인가 중에서 제 개인적인 25가지가 왔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말 2000년 이후 주택 매매 뭐 사항이나 이런 거를 좀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그냥 쑥 보다 보니까 이거 뭐 2023년이구나 그런 제 불찰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좀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소통이 좀 덜 됐고 또 직원들이 또 이렇게 냈을 때 이건 뭐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또 더 알려줬었으면 만약에 그러면 좀 더 자료를 좀 성의 있게 제출하지 않았나 뭐 그런 의미에서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보시면요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시기든 이런 메모도 다 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하고. 네. 아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다 읽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견해와 생각을 물어봤으면은 사장님의 견해와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다 보면 다른 자료에 찾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갖다 붙이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예정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소통 부족이라는 건 개발공사 측에서도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느 정도 준비하고 그리고 뭐 워킹그룹을 해서 하나씩 페이지 걸치면서 이게 맞습니까? 서로 이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는 뭐 맞겠죠라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소통을 중요시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부금 관련입니다. 그 3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료 요구에 관한 답변서 32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그 적십자 회비부터 시작하고 쭉 사회단체 공헌도가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기부금은 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도 코로나 때 예. 예. 2번, 3번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 똑같아요. 1,000만 원을 했는데 예. 그중에 500만 원은 이쪽 기관에, 500만 원은 이쪽 기관에 해서 그 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누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급여를 이제 5년치 급여를 이렇게 쭉 평균 내다 보니까 약 한 1억 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됩니다. 예. 예. 해서 좀 아쉬운 게 저희 뭐 연봉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 억대 연봉을 받았으면 그래도 사회에 공헌도 하시고 기부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마침 2020년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왜 어떤 계기에서 기부를 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코로나19 처음에 2월 달에 사태 났을 때 그때 나온 게 제일 위에 게 저겁니다. 저거 그 무슨 그 왜 지원금 처음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왜 네. 가족.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그걸 안 받았더니 이게 기부금 처리가 자동으로 돼버렸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님께서도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공직자로서 뭐 거기에는 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거를 그 우리 회사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임원 정도는 이런 거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임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1,000만 원씩 기부를 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자료 제출이 금방 와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5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여행, 연수, 체류 현황, 자녀 포함해서 자녀분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서면 자료 제출 요구를 보게 되면 지금 백경훈 예정자님께서 공모 출장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비엔나 네. 갔다 온 게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115페이지 같이 올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은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외여행 체류 현황에 자녀 포함이라고 있거든요. 관로라는 거는요. 예. 자녀 포함 직계가족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꾸로 가장 큰 게 이제 예정자님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난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예정자님께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전 서류에 보게 되면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제목에 보면 이제 네. 여행, 연수 이런 제목이 나와가지고 공무 출장에 대해서 늘 거냐 말 거냐 얘기하다가 출장은 여행과 연수의 개념은 아니지 않나 아니죠. 해서 여행 연수인데 여기는 체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빼게 된 경위는 그겁니다. 사실은 네. 뭐 이걸 숨기려고 뭐 그랬던 건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이런 자료 하나하나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또 이렇게 또 빠져 있다라는 거는 아니, 또 이게 신뢰가 또 깨지지 않나라고 죄송합니다. 보여지거든요. 그런 뭐 이거를 숨기거나 뭐 이거 뭐 제가 회사에서 간 해외 출장에 대해서 요런 또 MOU 체결하고 이런 건 또 신문에도 같이 해서 보도자료도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니 보도자료가 나가고 다 주는 건 좋은데 그럼 신문을 올리면 되는 거지 왜 이거를 안 올렸을까 하는 그거는 거꾸로 저는 그랬습니다. 자녀 만나러 비엔나 오스트리아 한 번도 안 갔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또 자녀는 안 왔을까 하는데 뭐 자녀는 국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뭐 상실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법을 적용 안 시켜서 제출했다. 그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정자님께서 과연 5년 동안 해외를 한 번도 안 나갔을까? 근데 보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껍데기에만 있고 알맹이는 없다고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역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채워 있는 거를 갖고 하나씩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예전자님. 예. 네, 시간이 다 돼갖고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간략하게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문 의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 최근 5년간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왔고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는 해당 사람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메모를 뭐 했냐면 자녀를 만나면서 오스트리아 간 적이 5년 동안 한 번도 없는지 그리고 해외여행 또한 한 번도 없을까? 자녀 또한 이렇게 메모했던 게 있고요. 그 다음 보완 자료에 보면 이제 자녀 따님이 일본 갔다 왔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하면은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실 증명서가 있으면은 더 명백하게 될 건데 왜 이게 빠졌지? 이거는 인터넷이나 뭐 방문 민원 24시 가능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보니까 그 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게끔 그 정보 동의서를 사인을 했었고 그리고 서면 자료 요구가 왔습니다. 와서 우리 예정자님께서 해외 출장 갔다 온 게 증명이 됐고 처음에 없다. 이제 자녀 이제 예정자님까지 이제 되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그 배우자하고 자녀 분께 없습니다. 빠져 있어요. 예. 근데 뭐 추가적으로 이제 자료가 오겠지만 여기에서 또 이제 잘못되면은 계속 실수라고 하는데 이제는 계속 가다 보면 거짓말이 돼 버리거든요. 예. 이제 이게 또 틀렸다. 이제 저기 자녀분과하고 배우자분께 올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또 틀렸다. 그럼 계속 실수가 계속되면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저는 더 크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게 또 틀렸다. 그럼 예정자님께서 사퇴할 의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무 출장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아니 여기에 아까 분명 말씀드린 체류 현황이라고 했으면 일단 해외에 가면 체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로 그래서 이제 말씀. 제가 좀이 아니 저기 예전에 자꾸 이러면은 저도 아까 정말 좋게 나가고 정말 모르겠어요. 아니 자질과 이게 정말 청렴을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게 계속 실수다. 그리고 몰랐다. 근데 저는 이게 아닌 거. 몰랐다는 예.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기 예, 그래서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제 와갖고 이제 배우자 자녀분께 이제 추가가 됐어. 근데 계속 틀려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처음부터 출입국 기록으로 그거를 하게끔 나와 있다고 거는 제가 여기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예. 여기 보시게 되면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이게 출입국 자료 법무서에 이렇게 제시하게끔 된 건데 그 해당 사람 없음 하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자녀분께 있다 보니까 이게 증빙서가 어디 갔냐 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저는 했고 근데 자녀분께 안 오고 예정자님께 왔어요. 나는 저기 자녀분 것도 이렇게 같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락이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연락이 됐고요. 예. 아이는 연락이 안 돼서 일단은 먼저 저희 아내 거부터 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보완을 해서 그거는 보완을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 코로나로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물론 제가 공무로 간 거는 있었지만 그래서 뭐 여행을 저는 간 적이 없고요. 여행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정자님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하고 예. 이렇게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불찰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좀 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게 추가 질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 흔한 안보험, 실부보험 없을까? 합계해서 얘기하면 1,000만 원이 없을까? 이건 잘못됐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추가 자료가 오고 해서 정말 이게 실수가 아니고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아무튼 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는 나와서 보겠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다 틀렸다 하면 정말 예정장군 사퇴하실 의향은 있나요? 글쎄 아니 여기 보험위회고 예. 이 도민회를 대신해서 대표이사 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계속 틀려버리면 저도 이제 더 이상 사실 얘기가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혹시 없거든요. 의원님이 만약에 인정만 해주신다면 예. 제가 이제 취임하게 되면 바로 재산 신고를 시스템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실수라든가 뭐 의도적으로 빼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다 거긴 뭐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거랑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질 의도는 저희 자세는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렇게 거치니까 더 잘해야죠. 이제 한번 이게 크게 뭐 차이가 나고 따지고 한번 거스러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틀려진다. 그거는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진자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죄송하고요. 무슨 네. 정말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강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도.